그래서 누구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얘들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 이 정도 이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공급자는요,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면 이만큼 팔겠다 하죠. 이렇게 해서 의도된 양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곧바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반복 숙달 문제 1번 볼게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여도가 변한다. 이것도 수요가 막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금리가 인하됐다. 이것도 수요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공급도 변하지만 지금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과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생산 기술 수준이 변했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기술 수준이 올라간지 내려간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이 변화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변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대림 사려고 하는데 삼성을 싸게 판다는 얘기죠. 그럼 대림 안 살 수 있겠네요. 요거는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인건비가 변하거나 자재 가격이 변했다.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이 변화되는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주의식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소유의식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의식 있죠. 그러니까 굳이 내 집이 뭐 필요하냐. 자, 이 잠만 자면 되는 거지. 그 돈 있으면 자동차나 좋은 거 살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유의식에서 이용의식으로 바뀐다면 아파트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자, 거기 보면 그 미음번과 히읗번 뺀 나머지 정답 1번으로 해야 됩니다. 1번. 자, 2번 볼게요. 2번에 다음에 경제 변수들 중에서 유량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의 소득은 자, 유량 변수입니다. 주택 재고량 할 때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 하면요, 유량 변수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수 할 때는 저량이라고 했죠. 근데 인구 변동분 이렇게 할 때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인구 변동분 할 때는요, 유량.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3%다 그럴 경우는 자, 100가구가 있다면 주택은 몇 채라는 얘기예요? 103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구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고, 이 주택 수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3%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주택 보급률은요,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저량 변수. 그 다음에 자, 기업은 해마다 자, 보통 12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재무제표, 특히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걸 파이낸셜 포지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다가는 그 회사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을 쫙 적는 겁니다. 현금 얼마 갖고 있고, 부동산 얼마짜리, 상품 얼마짜리 갖고 있다. 쭉 적어놓은 걸요, 자산 해줍니다. 오른쪽에다가는, 여기다가는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딱 적는 겁니다. 이걸요, 부채라는 겁니다. 외상값이라든가, 은행에서 빌린 돈, 이런 거 다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걸 뭐라고요?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걸요, 자본이다 해줍니다. 자본.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재산 상태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 딱 명시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특정 시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를 자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거를요, 순자산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요? 순자산. 자,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거를 순금이라 하죠. 이렇듯이 이건 또 뭐라고요? 순자산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산, 부채, 자본 이런 나오면 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 그 다음에 통화량이라는 것은, 통화량은 항상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고 은행들은 예금을 이만큼 받죠. 이걸 전액을 다 대출해 줬다가는 한꺼번에 예금자들이 들어와서 돈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남겨놓고 요만큼만 대출해 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지불준비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불준비금.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고 그 다음에요. 자, 지불준비금까지 합쳐서 이거를 보통 통화량 해줍니다. 근데 이 통화량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통화량은요 저량 변수입니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 그 다음에 지가는요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데 토지 가격은 계속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요 저량 변수. 그러니까 유량 변수는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해서 2번을 답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당 상품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량 변화. 가격이 변할 때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이걸요 수요량이 변하다. 맞습니다. 이번에 수요량의 변화는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점점 움직인다는 얘기죠.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하나 넘겨볼게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여 일어나는 수량의 변화를요 수요의 변화다. 맞습니다. 수요의 변화는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맞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을요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수요의 뭐라고요? 증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자, 수요 곡선이 여기서 여기에 가격 이거는요 수량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자 우측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 증가. 좌측으로 하는 걸요? 수요 감소라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로 하면 우측으로 이동했네요. 그 다음에 수량이 고정된 상태라면요 위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걸요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우상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하는 건요 가격이 고정된 상태라면 왼쪽으로 움직였죠. 수량이 고정된 상태라면요 아래로 이동했네요. 그래서 이걸요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좌하향. 우상향, 좌하향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림 얼른 그리면 그래도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얼른 그릴 수 있죠? 이 정도야 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딱 하니까 이거 우측 위로 올라간 거 아니냐 딱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도 난 헷갈린다. 그럼 어쨌거나 증가는 우측, 감소는 뭐라고요? 좌측, 최소한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맞는 겁니다. 5번 볼게요. 5번. 자,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요, 수요가 증가다. 4번 볼게요, 4번.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당해재와의 가격 이외의 요인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 아니라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 이걸요, 수요 곡선이다. 맞죠? 자, 2번 볼게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가 아닙니다. 가격과. 가격하고 수량만 가지고 그린 거 아닙니까? 2번 볼게요. 2번. 자,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 자, 여기 삼겹살이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내 월급 100만 원 타서 삼겹살 10건하고 한 달에 총각입니다. 삼겹살 10건하고 그 다음에요 다른 재화를 딱 구입합니다. 타 재화를 딱 구입하는데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마트에 갔는데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이마트 여기 갔죠. 근데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와 이거 되게 싸네 하면서 자 거기 어떤 젊은 총각이 막 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할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 그죠? 거기서 막 그러면 아줌마들 막 그쪽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막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한 10분 동안 기다렸는데 기껏해야 한 2근만 살려나요? 한 5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왜 거기 가면 1층 내려가면 총각들이 막 마이크 대고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죠?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잽싸게 그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나 보네. 자, 가서, 그럼 막 잽싸게 가도 막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0분 동안 줄 서 있다가 기껏해야 2근 사고 이러지 않겠죠? 한 5근 정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싸진 놈을 많이 사고 비싼 놈을 더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 삼겹살에 비해서 다른 재화가 좀 비싼 꼴이 되니까 이걸 덜 사고 얘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럼 이번에는 자,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재화가 됐든 삼겹살이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똑같은 양을 소비하게 되면 삼겹살의 가격만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럼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가 됐든 더 많이 살려고 하죠. 이걸 뭐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 그래서 결국은 왜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4번에 3번 볼게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임대료가 이게 상승하면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다른 재화를, 자, 임대료가 상승했죠, 여기는. 그죠? 임대료 상승하니까 다른 재화는 상당히 싸진 꼴이죠.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임대주택을 덜 소비할 수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하여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싸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4번에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걸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해줍니다.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뭐라고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수요 곡선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못한 것은 수요 곡선이란 일정 기간에 성립할 수 있는 특정 재화의 가격 수준과 수요량과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결국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쭉 연결한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3번 볼게요. 수요의 법칙이란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있죠. 반비례 관계를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이유로는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에 비하여 그 재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뭐라고요?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게 아니라요, 증가한 것과 같게 되므로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소득 효과가 있다 해줍니다. 어떤 삼겹살 가격이 하락하면 그 사람은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소득 효과다 해준 겁니다. 알겠죠? 소득 효과. 그래서 자, 5번이 틀린 겁니다. 6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지표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거쳐서 양을 측정하는 유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저량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자, 순영업소득은 유량입니다. 이자 비용도요, 연간 아니면 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유량. 월 임대료 수입도 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요, 유량입니다. 근로자,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급여도 월급인지 연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것도요, 유량 변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자산 가치하면 항상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실질적인 수요를 말하며, 잠재 수요는요, 아직 돈은 없지만 사고는 쉽다는 얘기죠. 이걸요, 잠재 수요다. 구매력을 못 갖춘 예비적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누가 신났어요? 자, 건설업자가 신났죠? 건설업자는 아파트 많이 짓고 싶으니까 건축 자재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토지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죠? 이거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같은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요, 본원적 수요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인 반면에 택지에 대한 수요는요, 파생적 수요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공급이 완전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요거는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이따가 할 건데 이렇게 수직선에 뛰게 됩니다. 뭐라고요? 수직선. 그러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좋아지면 일반 재화는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죠? 근데 토지는 새롭게 만들어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증성 때문입니다. 부증성. 자, 읽어볼게요.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할 때 강조되는 부동산의 특성은요, 부동성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부증성이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 이따 할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입니다. 자,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안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근데 6개월 동안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파는 건 힘들겠죠.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잡은다면 이렇게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크게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자, 4번에 볼게요. 단기 공급 곡선은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하여 경사도가 급한데, 이걸 경사가 급하다 해줍니다. 경사 급한데 이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은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는 일정한데, 자, 요거 잠시 할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P0 뭐라고요? Q0 이렇게 되는데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증가했답니다. 공급만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죠? 그러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입니다.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요거는 잠시 후 할 겁니다. 지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거를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 이제 시장 전체입니다.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거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을 모조리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뭐라고요?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43페이지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요, 이퀄리티에서 균형점 해줄게요. 뭐라고요? 균형점. 그래서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이걸 지금부터 균형 가격, 요거는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자, 다른 수요나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곧바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곧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B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수요 곡선은 사려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만큼 물건이 남아 도는 겁니다. 이걸요, 공급이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4,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 돌아야 모자라요? 사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거는 4,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이 남아 돌아야 모자라요? 남아 돌죠. 남아 돌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사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사는 사람이 잘 보고 있다가 싸게 파는 걸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면 얘들은 경쟁적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자, 이 그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질 수 있죠.
그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팔려고 줄어들겠네요.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쩌나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거꾸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수요가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거는 5채밖에 안 되는데 살려는 아줌마들은 한 3,000명이 가서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죠. 그래요? 그럼 물건이 남아돌아요? 모자라요? 모자라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는 파는 사람이 힘이 세집니다.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못 사겠다고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이제 경제학은 크게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과 케인즈학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고전학파 경제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전학파 경제학은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죠. 균형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 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항상 잠깐 벗어난다 하더라도 곧바로요 이 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 균형점은 항상 일정 불변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조금 전에 수요가 변하거나 그다음에 뭐라고요? 공급이 변화하거나 이렇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균형점 변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어떤 지역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그 어떤 아파트 단지에 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근처의 사람들 선호도 같은 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여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자, 그 팔려는 양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 그럼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자, 이 100문제를 물어본다면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거의 대부분은 잡을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본다면 가격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볼게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자, 이 기업들의 기술이 부쩍부쩍 향상됐답니다. 기술 수준 같은 게 향상되고 인건비 같은 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공급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은 뭐라고요? 증가합니다. 자, P0, Q0니까 이렇게 여기 점을 이렇게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뭐라고요? 균형량 증가. 자, 반대로 자, 이 공급이 감소할 경우는요.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예, 억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른 그리면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릅니다. 또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가지 다 변하는 걸 볼게요.
수요는 예를 들어 증가하는데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변하는 경우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는 오른쪽이죠? 맞죠? 오른쪽 이동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급의 감소는요. 얘가 왼쪽이죠? 왼쪽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그려보세요.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올라가요.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균형량은 이렇게 증가했네요. 이렇게 증가했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무지나 크게 감소했다고 치자.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 2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오히려 감소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균형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겠다. 그러면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변화폭이 좀 작은데 얘는 변화폭이 크다. 이렇게 한다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얘가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한 거 아닙니까? 공급의 감소는요? 왼쪽이죠? 근데 수요의 증가폭은 그다지 커요, 작아요? 얼마 안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얼마 안 되죠? 공급의 감소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가는 얼마 안 되고 여기서 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2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뭐 점을 찍어 본다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막 졸지 않은 이상은 시험장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죠? 찌질하게 이상하게 그리지 않은 이상은 다 오류를 범할 수 없는데 얘는 아무리 똘똘하다 하더라도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때로는 헷갈려서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풀지 마시고 자, 무조건 제가 몇 번 했는데 변화폭이 어디겠어요? 예, 변화폭이 작은 거는 무시하세요. 작은 거는 무시하고 변화폭이 뭐라고요?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격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곧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43페이지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다 해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자, 보세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입니다. 자, 1번부터 틀렸네요.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1번부터 틀렸고 2번 볼게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만 증가했답니다. 그럼 공급만 증가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입니다. 자,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맞네요. 세 번째 볼게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자, 항상 몇 번 했는데 밑줄 쳐 있을 겁니다. 수요의 증가 밑줄 치시고 큰 경우 수요의 증가 밑줄 쳤죠. 그리고 뭐라고요? 큰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가 큰 경우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입니다. 4번 해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공급의 감소가 뭐라고요? 큰 경우. 자, 보세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입니다.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마지막으로 5번 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에 미쳐주세요.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 수요의 감소가 뭐라고요? 큰 경우. 그럼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하면 되죠.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입니다. 가격 하락, 균형량 뭐라고요? 감소. 하나 넘겨볼게요. 항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요? 균형점이다 해줍니다. 제가 균형점 하의 가격. 근데 요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맞죠? 이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치해 놓으면 미지수인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일치해 놓으면요,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T 시점이라는 건 작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은요, 올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함수는요, 거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공급 함수는 QS, 이렇게 써놓으세요. EP. QS는 뭐라고요? EP. 그 다음에 T 시점의 수요 함수는요, QD는요, 900-P랍니다. QD는 뭐라고요? 900-P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 함수는요,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QD가 뭘 변했다고요? 1500-P로 변했답니다. 1500-P. 균형량은,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EP입니다. 그대로 뭐라고요? EP.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T 시점에서는 공급량은 이거죠? 수요량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일치시켜 놓으면 미지수인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공급량은 EP고 수요량은요, 900-P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넘어가 뭘 바뀌어요? 마이너스 넘어가면요, 플러스 바뀝니다. 2P에다 P를 더하니까 3P가 되겠네요. 3P는요, 9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일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이런 모양일 경우는 900을 3으로 나누면 돼요. 900을 3으로 나누니까 얼마라고요? 300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300. 그러면 자, 보세요. 300일 때의 수요량과 300일 때 공급량이 같죠? 그러니까 300을 여기다 집으면 되고 여기다 집으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900에서 300 빼니까 600이 되겠네요. 균형량은요, 6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요거 볼게요. 자, 변화 후에는 얘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EP는 얼마라고요? 1500-P다. 자, 그럼 넘기게 하면 3P가 되죠? 3P는 얼마라고요? 1500이 됩니다. 자, 다 됐네요. 자, 이렇게. 자, P는요, 15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355에서 500이 됩니다. 500을 하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50에서 1000이 됩니다. 1000. 자, 그러니까 1000. 그러니까 가격은 200원 올랐고 균형량은요 400개가 증가했네요. 200 상승 400 증가.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쓰니까 이제 복잡해 보는 거지. 얼른 요거랑 요거랑 하니까 넘기니까 3P죠? 바로 나누면 3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고, 얘랑 똑같이 하니까 3P 애들 1500 남죠? 숙달되면 그만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주택, 자, 이 지울게요. 자, 임대료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도 이제 구입하는데, 타 재화도 구입하는데, 이렇게.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짜진 효과 있죠?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 얘는 소비를 덜 할 수 있네요. 이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오히려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맞습니다.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요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3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수 있죠. 이자가 싸니까 돈 빌리고 싶겠네요.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가 하락하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입니다. 가격 하락, 자 균형량 증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해줘야 돼요.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주택의 수요와 소요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겁니다. 수요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매력을 갖춘 유효수요 있죠. 요걸 얘기하고 소요라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 입장에서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필요량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주택 소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택 소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자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이렇게 볼게요. 자 특정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아파트는 정상재랍니다.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가격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는 인근 주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답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했으니까 이 동네 안 사고 이 동네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은 뭐라고요?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제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답니다. 보완제 하면 커피하고 뭘 쏘라고요? 프림 쏘는 다음에 프림 가격이 올랐죠? 그럼 프림 안 사려고 하고 덩달아 커피도 안 사려고 하니까 얘는요 가격은 하락합니다. 얘가 정답이네요. 임대료가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가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 해당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일부 철거로 인하여 재고량이 줄어들었죠.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바람에 얘 안 사고 상승 싼 아파트를 더 살 수 있죠. 자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요 뭐라고요? 증가한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1번 볼게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자 1번 볼게요. 자 이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항상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요. 그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요. 이거는 증가했네요.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해당 주택은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요 떨어지겠네요. 지금 가격 상승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가격 하락입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세금이 감면됐는데 그러면 세금이 감면되면 자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자도 법인세 같은 게 감면되면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감면되는 바람에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변화폭이 크다. 밑줄 쳤나요?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공급의 증가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가격 하락하네. 이거 뭐라고요? 가격 하락.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 하락.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건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것도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가격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공급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건설업자도 돈 많이 빌려서 아파트 많이 짓고 싶죠? 그죠? 근데 이것도 변화폭이 큰 놈만 그리면 됩니다. 단
수요의 변화폭보다 공급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변화폭이 작다.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폭이 뭐라고요? 작다.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수요의 변화폭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이건 가격 상승이네요. 이거 뭐라고요? 가격 상승.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자, 이거 할 수 있나요? 네, 좀 어렵네요. 이거는 매수자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하죠? 지금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은 4번밖에 없는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자,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라면, 자, 볼게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냐 이만큼이죠? 사고자냐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요걸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팔려느냐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죠? 가격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라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증가해서 결국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에 이르는 과정. 2번 볼게요.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면, 자 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2 수준은,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사려는 양은 이만큼이고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만큼이 초과 공급입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물건이 남아 돌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겠죠? 결국은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장이 초과 공급 상태라면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며 공급량은 감소하여 균형 상태에 이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균형이 달성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다른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4번 해볼게요.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의 결정 요인이 변하게 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변함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이 균형 상태에서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에는, 자, 소득이 감소하면, 자, 우리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소득이 감소하면요?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석유 같은 거 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사죠? 소득이 감소하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정상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에 기존 가격하에서, 자, 이것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인데, 자,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격, 수량인데, 자,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의 경우에는 자,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를 감소해봐요. 이렇게 감소하면. 그러면, 이게 수요 감소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공급량 그대로인데 갑자기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초과 공급이 생긴 겁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초과 공급. 맞죠? 수요가 감소했죠? 그러면, 자,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물건이 남아 돌게 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건이 남아 돌면 떨어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죠? 수요의 법칙과 소비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다시 할게요.
자, 지금까지 그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람들의 자, 소득이 감소했답니다. 그럼 정상적인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수요 감소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자,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고 이건 감소할 때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공급. 그럼 물건이 남아돌죠. 남아돌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줄이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까 수요가 증가했을 때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거꾸로 해준 겁니다. 거꾸로. 자, 읽어볼게요.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적의 경우에 기존 가격 하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해서 가격이 뭐라고요? 하락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요 기존 균형 가격보다 하락하게 된다 이래야 돼요. 뭐라고요? 하락하게 된다. 상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락하게 된다. 자, 자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자 보세요. 자, P0, Q0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뭐가 증가했다고요?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맞아, 뭐 아까 했었죠. 그러면 공급량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죠. 그럼 이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했었죠?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만약에 이거는 거꾸로 수요가 감소했다고 치자. 수요가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죠? 맞아? 감소했으니까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고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했으니까 물건이 남아도는 거죠? 남아돌면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자, 공급량은 줄이려고 하고 소비량 늘리려고 하죠?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반대로 해주면 돼요.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다시 해요? 하지 마요? 자,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죠? 여기서 여기로 갔죠? 이거 이런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죠? 이런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자, 임대아파트 수요 함수는요, QD는 1400-2P랍니다. QD는 뭐라고요? 1400-2P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공급 함수는요, QS는 200+4P랍니다. QS는요, 200+4P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150원으로 규제했을 때 이 규제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과 그 수량은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150원을 규제했다고 했죠? 여기다 150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뭐라고요? 150원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2 곱하기 150 하면 얼마? 300이죠?
그러니까 1400에서 300배니까요. 1100이 바로 소비량입니다. 소비하고 자냐. 그 다음에 4 곱하기 150하면 600이죠. 600이죠. 600에다가 200 더하니까 8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1100인데 공급량 얼마라고요? 800. 그러니까 얼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30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0만큼 뭐라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자,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P0, 얘는 뭐라고요? Q0. D0를 D1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된 요인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이 증가. 다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 하면 뭘 써놓으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 써놓으면 되죠. 하이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하이트 더 살려고 하죠. 오비는 안 살려고 하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는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은 상승합니다.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됐다. 자, 보세요. 자, 생산성 향상되면 이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가격 하락. 이게 정답이네요.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죠. 가격 상승합니다.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죠. 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3번만 가격 하락입니다. 3번만 뭐라고요? 하락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